SNS나 유튜브만 봐도 요 수술이 대세다 하는 약간 유행 수술 많이 들리죠. 다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따라가는 건 특히 수술 한정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성형이 왜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지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얼굴형, 나이대, 살성을 고려하지 않는 트렌드 수술인데요. 그 유행이 모든 얼굴에 다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이제 쌍꺼풀을 이제 아웃라이너를 쫙 만드는 게 엄청 유행이었어요. 근데 동양인의 눈은 거기에 적합한 눈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지방층이 두껍고 안화 공간이 좀 좁고, 그다음에 눈두덩이도 좀 좁고 약간 몽고주름도 있고, 이제 아웃라인을 하기에 이런 좋지 않은 조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아웃라인만의 목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면 쌍꺼풀이 이제 소세지처럼 보이는 그런 어색한 쌍꺼풀들이 많이 탄생을 했었는데요. 또 한때는 입꼬리 성형술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입술 필러가 대세가 되기 전 때 많이 했었는데, 잘 되면 진짜 입꼬리 자체는 웃는 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흉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입술 면적을 확대하려고 바깥에 절개를 넣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입술에 존재하는 피부와 입술 경계가 없어지거든요. 아무리 모양이 웃는 모양의 입술도 입술로 이행하는 부위에 도톰함이 없으면 그냥 납작한 2D 입술이 되고, 유행을 타다가 요즘엔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중숙소술은 요즘에도 많이 하는 수술인데,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지고 입술이 말려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인중이 다시 짧아지면서 입술이 진짜 도톰해지니까 모양적으로는 되게 좋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 피부가 지성이고 흉터가 잘 지는 피부라면 요 코 밑에 갈매기 모양 흉터 자체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코 요 주변도 자세히 보면 다 입체감이 있는 부위인데, 여기에 흉터가 선으로 잘못 생기면 3D여야 되는 부분이 2D로 바뀌면서 되게 납작하고 흉터가 눈에 잘 띄는 그런 모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의 살성이 지성이거나 피지 분비가 많거나 피부가 두껍다면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하는 수술입니다. 또 요즘에는 윤곽 수술이 예전만큼 열풍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막 돌려깎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곽만 하면 모두가 얼굴이 작아지고 예뻐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마케팅을 그렇게 해서 정말 윤곽 수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때도 있었거든요. 생각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사실 처짐 같은 부작용을 얻으신 분들도 많아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얼굴의 구조랑 특성에 맞는 수술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과한 트임, 절개 이런 것 자체가 효과를 담보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뒤트임, 밑트임은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이 크면 무조건 예쁘다, 아니면 내가 평생 눈 작은 게 한이어서 커지고 싶다라는 인식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같거나 부작용이 예측되는데도 과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눈의 바깥쪽과 아래쪽은 인대가 눈꺼풀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트면 안구건조증이 생기거나 안검 외반, 내반, 삼배간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젊으실 땐 괜찮아도 그냥 우리가 나이 들어도 눈밑이 이제 나이 들으면서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절개를 해서 부작용을 얻고 눈이 커졌으면 모르나, 안과 공간 자체가 작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셔도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안구의 모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말리는 수술이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꽂혀있더라도 재고를 해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해 보이는 리프팅에 대한 착각이에요. 미니 거상, 최소절개 리프팅은 이름을 들으면 간단하고 진짜 그 다음날 출근도 가능한데 효과가 10년씩 짱짱하고 흉터도 없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막층을 제대로 당기지 못해서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부만 당기면 몇 달 예뻐 보이다가 금세 처지고 오히려 흉터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제대로 된 거상은 사실 수술을 하는데 품도 많이 들고 회복 기간도 좀 힘들지만 근육층을 올려서 피부 텐션을 없애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효과도 없고 흉터만 남는다면 처음부터 근본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현명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너무 이제 절개 거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셔서 리프팅 레이저나 실리프팅이나 볼륨을 잘 채우는 것만으로도 얼굴형이 좋아질 수 있는데, 절개를 필요 없는데 하시는 거는 사실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행이라는 이름 하에 안전보다 이제 외형에 진짜 집중하는 경우인데요. 중국의 왕징 아시죠? 성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눈도 크고 애교살도 크고 또 턱은 엄청 작고 코는 오똑하고 제 인형처럼 생겼어요. 성형이 2억 정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의료인만 병원에 차릴 수가 있거든요. 중국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차릴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왕징이라는 부분이 성형외과를 자기가 차려가지고 본인이 상담을 하고 고용된 의사한테 수술을 시켜서 자기 얼굴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지금 그런 성형을 시켜주고 있는데, 결과물을 보면 진짜
포토샵이 아니라면 왕징이라는 분은 상담을 하면서 자기 목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진짜 이 광대랑 약간 두상의 크기만 다르지 느낌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런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다른 걸 다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성형을 하면 기능적인 문제까지 사실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부작용이 생길 걸 감수하면서까지 외형에 치중하느냐는 전 아니라고 보고, 누군가와 똑같이 생기는 걸로 이뻐진다면 좀 그게 소름 끼칠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좀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좀 약간 응?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긴 합니다. 불변인 건 얼굴의 조화,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인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패션은 유행이 늘 바뀌고 돌아옵니다. 수술은 유행을 따라가다가 많은 부작용을 남기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수술이나 시술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의 기준은 트렌드가 아니라 내 지금 상태에 어울리는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래서 유행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나이 들 수 있는 얼굴,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의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